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강의 맡은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시설관리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방시설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화면 갖다 보시면서 안내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를 갖다 잘 하실 건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시설관리사는 영문명이 파이어, 퍼실리티스 매니저 이렇게 되고요. 관련 부처는 이제 소방청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이제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 전문 자격이라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필기 통계 자료인데 이게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 자료입니다. 자, 우선 이제 대상 갖다 보면은 2013년에 이제 5,000명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조금 줄었다가 2015년을 갖다 기점해서 응시 대상은 이제 6,100명, 6,300명, 6,200명이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험 접수를 약 6,200명 정도가 시험 접수를 했는데 실제 응시였다 보니까 몇 명 왔다 보냐면 약 5,000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6,200명 정도가 접수해가지고 5,000명이 시험을 왔다 왔으니까 약 몇 명은 1,200명은 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허수예요. 약 해마다 시행이 되면 약 1,200명 정도는 시험 접수해놓고 시험을 갖다 보러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 갖다 보니까 2013년에는 이제 1,190명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14년에 1,052명, 15년에 1,814명, 그 다음에 16년에 2,793명. 자, 그래서 15년, 그 다음에 16년 보면 16년도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쉬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응시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험도 쉽게 내다 보니까 합격률이 많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난이도 주제들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부분이 됐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전년도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제 필기를 소홀히 또는 뭐 이렇게 얇게만 준비하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으로 딱 보러 가니까 난이도가 여기 때부터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7년도에 합격자가 963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3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전체 합격률이 19%로 뚝 떨어진 그런 경향이 17년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합격률 자체가 역대 최저로 가장 낮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전년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응시 인원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필기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돼? 인원수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래야 이제 실기 응시 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어디서 이제 필기에서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사처럼 이제 공부해 갖고는 관리사 시험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사보다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 시험에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까지 생각하시면 조금 길게, 그 다음에 넓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략적인 이제 이런 경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17년도가 그런 유사한 그런 이제 이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17년도와 비슷하게 출제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8년, 19년 전체로 봤을 때는 2017년도와 유사한 그런 출제 기준을 나타낼 거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출제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시설관리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중요한 것은 뭐야?
실무 중심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뭐 이제 이 계산 능력, 그다음에 기본 개념, 동작 원리, 자 이런 것들 자,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 개념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한다. 그래서 자 그런 것 플러스 그다음에 현장 실무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겠다. 자, 제1과목 보겠습니다. 네, 소방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인데요. 자, 우리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어떤 과목이 있어요? 이제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난이도가 곱하기 한 2에서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소방 안전관리론하고요. 화재 역학 이렇게 두 번에 나눠지는데 소방 안전관리론은 연소 매수와 화재 예방관리,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이 소방 안전관리론이고 화재 역학은 이제 화재 성상 화재 중 열연달 화염 확산, 연속도, 구획화재, 연소 생성물, 그다음에 연기에 관련된 것들이 화재 역학으로서 비중은 여러분들이 1번 요거를 먼저 하시고요. 화재 역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도 먼저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자 그러고 나서 안전관리 2번인데 이거는 거의 소방 원론하고 내용이 흡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1번하고 자 2번 이렇게 하시면은 자, 크게 지장 없으실 거예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자,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재 전반적으로 내용을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자,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과목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를 갖다 전공하신 분들은 네, 수리학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를 갖다가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가 쉽고 그 다음에 약제화학은 전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전부 다 쉬운 그런 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화학은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맨 나중에 먼저 하고요. 자, 내가 전공이 기계 쪽이다 그러면 먼저 수리학부터 정리하시고 전기 쪽이다 그러면 전기를 갖다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정리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수리학하고 소방전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나 자, 팁 같은 것들은 뒤에서 자,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순서는 그렇게 전공에 따라서 정하시면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리학은 유체, 일반 성질, 운동과 법칙, 유동과 계측, 마찰, 펌프 현상이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약제는 이제 소화 이론과 소화 약제 들어갑니다. 소방 전기는 직류회로, 정전계, 자기, 교류에 들어가고요. 소방 관련 전기공사 제로 및 전기 제어가 소방 전기 분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3과목 소방 관련 법령인데요. 자, 기본법, 소방시설 공사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4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분법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중이업소법, 요거까지 해서 자, 이거는 특별법이니까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5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 시험 볼 때는 4분법만 출제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사는 이제 5분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업소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학습 우선순위는 일단은 자, 첫 번째 어떤 것부터 했느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자, 소방시설 공사법 요거는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간단하니까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 두 번째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다중이업소법 그리고 소방시설법인데 사실은 이제 소방시설법이 제일 중요한 법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순서로 다 제일 늦게 놨죠. 왜냐면은 공부량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정리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서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 것이 어딘 거냐면은 여기 있는 소방시설법하고 끝까지 봐야 될 게 요 법령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쪽하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시험 전날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규에서 이제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도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령이 요 세 가지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과목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입니다. 자, 오염물의 성상 1류부터 6류염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 시설 기준은 이제 오염물 제조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장소에 관련된 거, 취급소에 관련된 거, 저장, 취급, 운반, 운송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장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장소가. 자, 옥내 저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탱크 저장소가 있죠. 자, 옥내 탱크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자,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저장소가 자, 되는 거고요. 아까 지하 탱크도 있네. 자, 지하 탱크 저장소. 이게 큰 틀로 일반 저장소와 탱크 저장소가 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 취급소. 자, 취급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유소라는 거죠. 주유소. 자, 주유 취급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자, 일반 취급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송 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 다음에 저장, 취급, 운반, 운송에 관련된 거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어떤 거냐? 시설 기준입니다. 자, 시설 기준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법령이죠. 법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학습을 잘 해놓으시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자, 이 과목별로는 25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요것만 잘 하시면 절반 정도를 맞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면. 그래서 최소한 과락은 나오지 않는다. 큰 틀 봐서는. 그래서 시설 기준을 좀 반드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염물의 성상을 이제 학습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오염물의 성상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오염물의 공통 성상이 있고요. 우리 교재 보면은 자, 공통 성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오염 물질별 개별 성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교재 학습할 때 자, 먼저 공통을 갖다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성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자, 4과목은 이렇게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과목 소방시설 구조 원리 고장 진단 및 정비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구조 원리는 우리가 실기 과목에서 뭐라고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전 기준만 잘하면 이 소방시설 구조 원리는 상당히 쉬운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1차만 이렇게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 원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전 기준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이 구조 원리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요. 큰 틀로 소화 설비 관련된 거 나옵니다. 소화 설비는 소화기부터 해서 소방용 펌프,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모, 포, 이산화탄소, 활력연합물, 청정, 분말 소화 설비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고요. 경보 설비는 자동화 탐 설비, 속보 설비, 비상 경보 또는 비상 방송 들어가고 누전 경보기, 가스열 경보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가스열 경보기는 이제 화전 기준이 없고요. 자, 형식적인 기준을 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교재에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습 순위는 이제 경보 설비가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되고요. 소화 설비는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됩니다. 쉬운 거부터. 자, 그 다음 이제 피난 설비가 피난기구 유도 및 유도 표지, 비상조명 등 자, 피난 설비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 이게 세 번째 학습 순서입니다. 자, 송풍기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제연 설비용 송풍기가 나온 물음이 나올 테고요. 이제 거실 제연, 연결 중수관, 연결 살수, 비상 커넥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활동 설비에 관한 그런 출제 범위고 출제 기준에는 이제 뭐가 없냐면 소화 용수 설비에 관한 그런 출제 기준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으로 이제 소화 용수가 자, 빠졌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범위가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게 있어요. NFSC가 있죠. 설비별로. 이게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승인 기준이 있어요. 형식 승인 기준. 자, 그리고 성능 인증 기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화재 안전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승인 기준. 자, 그리고 실무. 자, 마지막에 성능 인증 기준.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능 인증 기준이 원체 많고요. 그리고 형식 승인 기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 기준도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실까 싶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의 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사를 따고 15년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기술사를 왔다 만약에 40에 땄잖아요. 그죠? 그러면 55세에 관리사 시험 볼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만약에 내가 기술사를 60에 땄다 그러면 이제 75세 이후에는 15년 경력이니까 그때는 수리약, 약조학 및 소방전기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기간은 상당히 기니까 어쨌든 면제받게 되는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소방 관련 법령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몇 과목? 4과목을 응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4과목.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4과목. 자, 그 다음에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필기시험을 붙었고 실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안 보고 바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좀 불안해가지고요. 요번에도 내가 작년에 필기 붙어놨어요. 자, 근데 혹시나 몰라서 올해에도 필기시험을 또 봐서 여러분들이 응시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붙으면 그게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매년 보셔도 상관이 없다. 자, 한 번만 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방법. 자, 볼게요. 자, 1과목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번부터 25번까지고요. 자, 26번부터 50번까지. 51번부터 75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76번부터 100번까지고요. 자, 101번부터 자, 125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시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5분을 갖다 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문제당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1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5분 동안에 125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다 끝나고 나오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당 우리가 한 문제당 자 1분 이 개념이 아니다. 사실은 뭐 40에서 45초 정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야 자 빨리 풀고 빨리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필기니까 이렇게 해서 OMR 카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번호에 이제 OMR 이렇게 이제 마킹 갖다 해야 되니까 사인펜 갖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마킹이니까 마킹하는 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실 때 요령은 일단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먼저 자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계산하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자 그런 부분 전부 다 뒤로 뺐다가 나중에 어떤 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찍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 문제 막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는 시간이 분명히 모질랍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여러분한테 주어진 배정 시간은요, 40에서 45초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험생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풀었다는 거를. 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5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60점 이상 맞은 부분을 정리 갖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 몇 문제? 75문제 이상만 맞추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과목별 자, 몇 개 이상 맞춰야 됩니까? 평균적으로 자, 25개 중에서 요게 40%가 하락이에요. 그죠? 그러면 10문항. 10문항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리고 자, 평균적으로. 평균은 자, 15개. 그렇죠? 15개 맞으면 60점 나오잖아요. 하나당 이제 4점이니까. 자, 평균적으로도 15개 이상은 맞아야 우리가 합격하는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시간 배정을 잘못하시면요, 이제 과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 배정하시는 거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제자는 9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시 10분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00분 갖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 자, 면제 받으시는 분들 자, 그렇게 됩니다. 필기시험직 결정지구는 매 과목 100점 만점을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이다. 그러니까 10개 이상. 자, 평균 15개 이상. 그래서 문제 합계가 몇 개 이상이면 75개 이상이면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필기 과정에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교재는요,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에서 이제 동일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과목의 학습 순서를 갖다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5과목 중에서 가장 처음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구조원리다. 소방시설 구조원리를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과목이고요. 자, 세 번째가 위험물의 정상 및 시설 기준입니다. 자, 네 번째가 소방관련 법령, 다섯 번째 마지막이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5과목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자, 뭐냐면 자, 제5과목 5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구조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학 부분하고 자, 그리고 이 소방 관련 법령 이런 부분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방 관련 법령은 중간중간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시행이 여러분들 시험일 이전에 시행이 되면 시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이 언젠지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 있어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자, 요게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 예정인 그런 법규나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이거는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강의는 진행이 됐으니까 자, 과목별로 자, 진행이 되니까 내가 필요한 과목 먼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보시면요. 자, 1단계가 과목별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사를 갖다 이제 취득한 지 오래됐거나 또는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원별 이론 정리하고요. 이제 기본 개념 원리 정리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이론을 우선적으로 자, 정리를 해서 자, 이해도 향상에 중점을 넣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단원별 출제 해석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정리가 끝나면 바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 앞쪽에 있던 이론을 얼마큼 이해를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목별 기출문제 풀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3년치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보다는 살짝 바꾸거나 또는 관련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자, 최근의 유형이 어떤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전 감각과 자신감 향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많이 해도 문제가 안 풀리면 자신감이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문제가 막 잘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자, 그래서 일부 문제는 그대로 출제되거나 기존의 내용을 자, 변형해서 출제한다. 그대로 나오거나 자, 내용을 변형해서 출제한다. 그대로 나온 경우보다는 이제 변형이 좀 더 많겠죠. 자,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자, 반드시 자, 풀어 자,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강의는 3년치만 이렇게 자,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되도록이면 기출 문제,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 문제는 다 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학습 효과가 자,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사 필기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과목입니다. 자, 이 구조원리 과목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차 실기, 설계 시공, 점검 줄 행정에 자, 매우 밀접한 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부에 미리 학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사 필기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바로 구조원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 뭐를 통해서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강의를 통해서 자, 병행해서 학습하는 걸 자, 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와닿고 이해가 되고 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구조 원리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이 이론 강의보다 더 상세하게 해설 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하지 않는 기준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복습받아 하시건 또는 예습받아 하시건 자, 같이 이렇게 이제 학습받아 하기 시작되면 학습 효과가 대단히 배가가 되기 때문에 자, 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원리는 타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다. 자, 특히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화전 기준에서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면 나머지들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화전 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게 정리가 되면 2차 실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학습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소방시설 구조 원리를 제일 처음으로 하되 자,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화하지 않는 기준 강의를 통해서 요거를 자, 보충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리학, 약조학 및 소방 전기 과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실기, 특히 설계 및 시공에 출제되는 분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 수식을 포함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부족할 때는 실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약재화학은 학습 범위가 좁고 비교적 쉬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요, 출제 문항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8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약제화학이다. 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화재 역학에도요, 약제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약제는 쉬우니까 6개에서 8개 문제 나오면 8문제 중에서 6문제 확보해도 나머지 몇 개만 더 맞으면요, 나머지 6개만 더 맞아도 과락을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약제학을 잡고, 자, 내가 수리학을 잡든 전기를 잡든 아니면 2개를 잘 잡든 간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3개를 다 잡는 게 좋죠? 약제학 플러스에다가, 자, 내가 수리학에 중점을 줄 거냐 아니면 이 전기 쪽에 중점을 둘 거냐,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내용이 쉬우니까 요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리학만. 그 다음에 기계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쉬울 거니까 전기에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겠죠. 약제를 잡았을 때. 근데 문제는 전기나 기계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힘드니까 약제를 먼저 하고 수리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제 수리학은 반드시 하고 전기는 어떤 거? 쉬운 거 위주로 연지 선택, 취사다 하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개에서 20문제는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하면 그냥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쉬운 그런 부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잘 하셔도 되고요. 특히 소방전기는, 자, 기사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과목입니다. 자, 요 교과목은요, 오염물의 시설 기준이 뭐보다, 오염물 성상보다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설치 기준, 즉 법규다 보니까 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먼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오염물의 성상은 공통부터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인류하고 육류 중에서 이제 쉬운 것만 또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런 유형들만 여러분이 체크해서, 자, 보시면 목표하는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80점 정도 목표하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학습 순서는 오염물 시설 기준은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성상 기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성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셔야 시험 시 혼동된 내용을, 자,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우리가 소방시설법이라게, 이거는 10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됩니다. 10문제. 예, 그리고 2차 실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및 시공이든 점검 및 질문든 간에 이 소방시설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고요. 나중에 점검일을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소방시설 설계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법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법이 4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건 패턴 같다 보이고요. 또, 자, 중요한 것은 별표에 있는 것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별표. 그러니까 별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 안전관리법, 요게 4문제에서 5문제. 그러니까 고정은 4문제고요.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주냐면 바로 공사법에서 문항수가 줄어요. 자, 비교적 쉬운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법과 오염물 안전관리법에서 여러분들이 다 맞췄다 그러면 8문제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10문제 중에서 만약에 6문제 맞았다 그러면 14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중이업소법인데, 자, 요거는 2차 실기와 관련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4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 기출되었던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된 경향을 보인다.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서
다중에 관련된 법령 쭉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중점 나온다. 예를 들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다중이업소 화재 위험 평가에 관련된 거. 소방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거. 자, 그다음에 안전시설 등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시면요. 자, 손쉽게 다중이업소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어디냐면은 바로 소방시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은 많이 여러분들이 외우면 외울수록 2차 실기도 도움을 대단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정복해야 되는 그 부분이 소방시설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끝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공사법 두세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 보통 세 문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실기와 관련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기출됐던 내용 위주로 학습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법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은 이제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 정리하면 학습 우선순위는 시설법, 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업소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법. 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와 관련된 법령, 기본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업소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기 관련된 거. 그러면 자, 시설법, 기본법, 다중이업소법. 자, 요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몇 개 이상은 나온다? 15개 이상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위주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위험물 과목에도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중복해서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보는 게 소방시설 공사법인데 공사법은 따로 공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기에도 나오는 게 비중이 작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론은 기사보다 약간 높은 수준 출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진 부분에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화재 역학 이거는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화재 역학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정리가 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면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의 고득점이 가능하다. 자, 따라서 화재 역학을 먼저 하시고 소방안전관리론을 나중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린다는 거. 자,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공부하시는 분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런 순서 정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 필기 과목별 목표 점수 및 공부 전략입니다. 소방안전관리는 목표 점수 80점이고요. 자, 시간 투자 대비 90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 폭발 방폭, 화재 이론 위험물, 자, 소화 여기에서 16개에서 1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속도 연기 생성, 피난계획 수용인은 구획화재, 화재 성상, 화재 역학해서 여기서 6개에서 8개가 나와요. 출제가.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기준, 건축법규가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근데 건축법규도 2차 실기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점검실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중점이 높은 것은 여기 있죠. 그래서 16개를 나오는데 다 맞으면 되는데 다 못 맞다 보니까 80점 맞으려면 일단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6대 8개 나온 것 중에서 4개 이상은 맞춰야 그리고 목표는 이제 80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리학 약제왕의 처방 전기입니다. 점수 80점이고요. 자,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리학이 8개, 9개 나오고요. 약제화학이 6개에서 8개 나오고요. 전기가 9개에서 11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리학과 전기는 지금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약제 쪽이 지금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중에서 그냥 2개를 선택해야겠다 굳이 그러면 수리학하고 약제를 선택을 하셔라. 아시겠습니까? 최소는 여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전기도 일단은 실기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자, 권장을 해드리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공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약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학까지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연물의 정상 및 시설 기준입니다. 목표 점수가 80점이고요.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연물이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쉬울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기복이 좀 심한데 어쨌든 우연물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깊이 있게 하시면은 80점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우연물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 나옵니다. 그러면 시설 기준에서 자, 만약에 11개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여러분들이 9개는 맞춰 주셔야 돼요. 시설 기준에서. 그 다음에 공통 기준에서 7개, 9개 나오는데 여기서 5개 정도 맞으면 얘가 합쳐가지고 몇 개? 14개죠? 여기서 2개 맞으면 자, 몇 개는 나온다? 16개는 나온다. 그러면 16개는 최소 16개는 나오니까 자, 몇 점이에요? 64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개수는 아무리 못 맞아도 우연물에서 16개 이상은 맞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 점수를 80점 잡은 건 뭐야? 목표 도달 100% 됐을 때 80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90% 달성했다 그러면 72점 나오는 거고요. 80% 달성했다 그러면 64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목표를 크게 잡고 거기에 대비해서 80% 이상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자, 그 정도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연물 성상 공통 7에 9개, 개별은 5개에서 7개. 그래서 공부 순서는 시설 기준하고 공통 기준하고 자, 개별 기준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구조 원리인데요. 자, 구조 원리는 목표 점수를 100점. 자, 이상. 근데 다 맞아야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은 뭐야? 플러스 알파. 120문제 나와도 다 맞을 정도의 그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점수가.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잡은 겁니다. 자, 화전 기준이 22개에서 23개 나오고요. 정식성인 성능인증 기타가 2개에서 3개가 나옵니다. 자, 2차 실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그래서 요게 과거 수험생 통계 보면요. 50점도 안 나와요. 전체 수험생 비중을 차지했을 때. 그리고 2차 실기를 준비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 구조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1, 2차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같이 준비해가지고 자, 내가 2차에서 다루지 않은 이런 유형이 1차 쪽에는 다루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실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또 2차에서 공부했던 게 1차 필기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1차, 내년은 2차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렇게 붙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한 방에 붙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독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설리별 주요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을 정리하시라. 그러니까 이 교재 앞쪽에 보면 요점 정리해서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런 거 위주로 학습을 많이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소방 관련 법령 전략입니다. 자, 목표는 80점이고요.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가능하다. 기본법이 4개, 시설법 10개.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중이업소법 4개. 자, 이것도 정해져 있고 최근에 나오는 걸. 공사법이 2~3개, 우연물 안전관리법이 4개에서 5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법, 시설법, 무연물 안전관리법. 자, 여기서만 점수 맞아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차 실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본법, 시설법, 다중이업소법 이거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자,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진짜 죽을 만큼 했을 때 불합격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죽을 만큼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만큼 하면요, 죽을 만큼 했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알아놓죠.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쉬면서 알아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제 지인 중에도 그냥 그날 뻗으신 거 이렇게. 그럼 뭐야?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합격을 하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라는 게 1년이면요. 1년 동안 한번 죽을 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쉬지 않고 정진하면 합격은 반드시 내게 찾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옆도 보지 말고. 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본 강의에서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나름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잘 해서 수방시설관리사 희망하시는 자격증 취득하시고 부디 좋은 업체 취업하셔서 소방발전에 대해서 힘써주는 미래 예비 소방에서 관리사분들 뵙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